저는 남자분들한테 이런 여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여자는 헤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를 책임지면 X돼요. 큰일 나요. 차라리 혼자 살아. 같이 살면 좀 많이 힘들어져요. 내가 굳이 왜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뭐 돈 헤프게 쓰는 여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돈 헤프게 쓰는 여자, 뭐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메신저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걔는 뭘 해도 싫다. 걔라면 너는 뭔들,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걸 매도하고 욕을 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극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류라고 봐요. 메시지를 안 보고 메신저만 보는 사람들. 여자들 말로는, 저도 이 단어를 안 지가 제가 얼마 안 됐는데, 시녀짓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편 or 적. 내 사람 아니면 다 적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흑백 논리 기본, 편가르기 기본 옵션이에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여자들은 실제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높은 소수의 친구들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간호대를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 30~40%는 이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는 남자를 만날 때도 발현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극단적인 예로는 누군가랑 자꾸 싸우고 투닥거리고 의미 없는 소모전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그런 의미 없는 소모전이 좋은가 봐.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인생의 의미인가 봐. 그래서 트러블이 없을 때는 남자친구랑 트러블을 만들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요. 뒷담화하고 저격하고 이런 게 일상이죠. 연애했을 때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단어로 일축할 수 있겠네요. 트러블이 생기면 소수의 충성인들에게 합리화를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말을 안 듣는 부류.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해서 자기 세력을 형성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를 서운하게 만들면 바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정치질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헤어지는 순간 적이다. 이 새끼는 개새끼다. 몰아가야 돼. 왜? 네 편 아니면 내 편인데 전 남친이 내 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여자랑은 헤어지는 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는 게 제일 좋다. 쉽게 얘기해서 피곤하죠, 이런 사람이랑 있으면. 옛날 역사책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데 이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알맹이를 보는 게 아니고 특정 이미지에 목을 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팬덤, 모든 팬덤들을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팬 활동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사생 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소신발언이에요. 두 번째는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듣자마자 아시겠죠? 세상 모든 불행이 다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남자친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불리할 때는 불쌍한 척하고 무조건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부정적이어야 돼. 이거 비슷한 얘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남자친구랑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예요. 실제로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SNS에 감정 쓰레기를 진짜 어마무지하게 버려요. 옷 이렇게 입는 거 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스토리에 올려요. 그리고 아프단 얘기 엄청 입에 달고 살고. 맨날 아파. 실제로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좀 그 얘기를 굳이 일일이 다 공유를 해야 될까? 우울증도 아니야, 심지어 그 친구는. 자기 연민인가? 자기 연민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자기 연민을 즐기는 듯한 느낌? 비련의 여주인공 느낌? 근데 그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성애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인 건 맞지만, 불리하거나 혹은 어떤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자신의 안 좋은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때 꼭 그래야 되겠냐.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뭐 남자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몇 번 반복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돼서 같이 우울해져요. 물귀신 같은 존재인 거죠. 링거 맞는 사진. 링거 맞는 사진 미쳤네. 저런 사람들 진짜 링거 맞는 사진 툭하면 올라와요. 아프면 쉬지. 왜 폰을 자꾸 잡고 있냐고. 왜 자꾸 사진을 찍고 있냐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으면서도 동시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게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 살아가는 게.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맨날 먹는 거 비유를 하면 또 식당을 두 군데를 갔어요. 점심 한 곳 가고 저녁 한 곳 갔어요. 근데 한쪽은 그냥 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좀 돈 좀 아까운데 하는 걸 수도 있고, 한쪽은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나는 더 맛있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와 진짜 여기 진짜 맛있다 라고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 같을까? 다들 이런 사람들 꼭 리뷰에 맨날 악평 다름, 클레임 제기 엄청 해요. 이런 친구 또 한 명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백화점에 전화를 되게 잘해요. 백화점에 전화해서 맨날 클레임 걸고 있고 맨날 상담사랑 싸우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 엔간한 불행은 넘길 줄도 알아야 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넘길 줄도 알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넘기고 있어요. 다들 좋은 거 보고 있지. 좋은 거 보기도 아까운 인생. 굳이 안 좋은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불행과 행복의 비율은 비슷비슷한데 다들 어디 더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애할 때 불리해지면 회피를 하려고 하고 내 탓을 하려고 하고 나를 같이 불행에 끌고 내려와서 그 부정 에너지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연애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 최악인 스타일이지. 평생 후회하는 스타일.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계속 이 사람을 불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불쌍해요. 내 인생이 그런 사람을 선택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편협한 취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까 이제 불운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서 계속 부정성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외부적인 것에서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찾아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쟤는 이게 싫어 부터 얘기하는 사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나는 그냥 이거 원래 안 좋아해. 근데 그런 게 졸라 많아. 이런 음식이.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편식 심한 사람들 중에서. 이건 이래서 맛없고 이건 저래서 맛없고. 그냥 싫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요. 저도 편식 심했거든요. 저 옛날에 김치도 안 먹었어요. 김치볶음밥도 싫었어요. 제가 이런 취향이었어요. 싫은 것부터 먼저 찾는 스타일이었어요. 찐따 새끼. 근데 김치볶음밥이 김치로 볶아서 싫다고 했다가 어머니가 한 입이라도 먹어봐라 라고 해서 한 입 딱 먹었는데 솔직히 맛있는 거야. 맛있는데 이 김치를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맛없는데 하면서 계속 퍼먹다가 결국엔 김치볶음밥 좋아하는 거 인정함. 먹어보지도 않고 싫은 것부터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유아 입맛, 애기 입맛인 분들 있잖아요. 야채 다 빼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근데 편식은 이해 안 되나요? 그냥 입맛이 예민하면 어떡하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좀 수용적인 편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클라이밍 하러 가자. 남자친구가. 가실래요? 그럼 인정. 그럼 편식해도 인정. 그냥 정말 입맛이 예민하다, 향에 예민하다, 미각이 예민하다.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클라이밍 꼭 굳이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죄송하지만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꼬투리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외부적인 어떤 꼬투리를 다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취향이 편협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거 많고 좋아하면 그거 하나만 하고 계속. 오히려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성격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성격은 유들유들한 거지. 그냥 무던한 거지. 이거는 연애를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솔직히 장점이면 장점이지 단점인 경우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무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수용적이니까 뭐 불안하다 이런 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거는 단점이 될 일이 없어요. 전 다 좋다고 해서 문제. 근데 진짜 좋은데 좋은 거죠.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음식 취향만 까다롭거나 사람만 가리거나 특정 활동만 꺼리거나 특정 서비스에만 거슬려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무신경하게 넘어가도 될 부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까탈스럽게 따진다는 겁니다. 히스테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 표현으로는 불어불편러 정도겠죠.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까탈스러운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남자는 이 특정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만 어느 정도 달성하면은 그래 뭐 그냥 중간 단계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느 정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 근데 이런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내 꼬투리를 잡아. 연애를 하면 까탈스러우면 신경 쓸 게 많아져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피곤하게 산다는 거죠. 결국엔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아무리 잘해주고 있어도, 아무리 나한테 빠져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나를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부터 자꾸 제거하려고 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제거할 수 있겠어요?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나한테 이렇게 단점이 많았나? 나한테 이렇게 싫어할 점이 많았나? 자괴감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메시지 안 보고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사람, 불운의 아이콘, 편협한 취향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 진짜 피곤하게 사는 여자들. 그냥 넘기면 돼.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너무 피곤하게 산다. 그러면 옆 사람도 같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상 비슷하게 히스테릭하거나 피곤하게 살거나 이런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실제로 그게 천생연분이고, 그래서 지들끼리 또 북치고 장구치고 헤어졌다 다시 붙었다 막 혼자 지들끼리 난리 다 쳐. 인생이 막 지들이 막 인생이 다 드라마야. 박헌님 전 여친들 중에 그런 사람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불운의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1번과 3번은 인간적으로도 저는 눈치를 빨리 챘기 때문에 길게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2번은 있었어요. 불운의 아이콘. 오감이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랑받으면서 자라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행히도 무난하게 좋은 분들이라서 인간적으로 되게 일관성이 있으셨고 충분한 사랑을 줬어요. 진짜 행복과 이 사랑받음이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불운의 아이콘이든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든 느낌이 좀 쎄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래도 계속 그 느낌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만난 거죠. 그러다가 결론 난 게 이게 그거였구나.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이거는 만나기 힘든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오늘 얘기해드린 것처럼. 옛날에 제가 이제 의사 만화에서 본 게 있는 게, 그 주인공이 레지던트야. 근데 이제 이 엑스레이를 잘 보고 싶은데 잘 못 봐서 선배들한테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러 다니다가 되게 이제 실력 있는 선배한테 들었던 게, 정상 엑스레이를 계속 보래. 정상적인 엑스레이를 계속 그 사진을 보다 보면은 병이 있는 엑스레이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비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도 좋은 사람을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정말 질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겪어본 다음에 만나면 불행한 사람들이 보여서 자연스럽게 손절도 되고 좋은 사람한테 마음도 가고 눈도 가게 되는 거죠.